태평양 서쪽 그 누구도 이름 붙이지 않은 바다의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었고 또 누군가의 포기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단지 거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깊은 의심과 감지하기 어려운 위협, 그리고 한없이 길고 깊은 침묵 속에 감춰진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유령섬이라 부르며 미지의 존재로 여겼고 또 다른 이들은 위장기지라고 추측하며 그 실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이 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영역, 그곳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작은 반도 국가로 시작한 이 나라는 지금 세계 군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혁명적인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공격하지 않는 무기,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방어. AI라는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 놀라운 실체와 마주하려 합니다. 한 고위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억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전략적 공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왜 그 섬을 만들었을까요? 그 섬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무엇을 그 깊은 바닷속에서 지키고자 했을까요? 전쟁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 아주 미묘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효과적으로 막는 진정한 힘은 파괴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조용한 마치 고요한 새벽의 눈과 귀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저는 미 해군 전략연구소 소속의 군사 전략가 콜린 라일리였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회색빛 건물 지하 깊숙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저는 한국 방위사령부에서 직접 가져온 극비 브리핑 하나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 장의 위성 사진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두터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작고 외로운 섬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리한 시선은 울릉도 바로 옆,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망망대해 위를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인도도 아니고 부표도 아니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제가 의아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묻자 한국 측 브리퍼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략섬입니다. 그 순간 한국 해양경비정 한 척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급격하게 줌인되며 수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작은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방파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특수 저체 탐지형 외장재로 덮여 있었고 거대한 파도와 짙은 구름 속에 완전히 녹아든 듯한 실루엣은 그것의 존재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수년간 비밀리에 추진해온 전략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최첨단 위성마저 속여낼 수 있으며 결정적인 위기 시에는 마치 거대한 군함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모함도 군함도 아닌 완벽하게 위장된 가짜 섬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위장된 안테나 시스템, 초장거리 감시가 가능한 센서, 강력한 EMP 전자기, 펄스 방어막,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 기반의 교신 노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즉, 유사시에는 곧바로 최첨단 전자전 사령부로 전환 가능한 이동식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회의엔 저 외에도 중국 전략 분석가 출신의 유능한 자문관, 그리고 일본 정보위성 감시 담당 요원까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위성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며 수개월 동안 그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이 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말입니까? 이런 기술력이? 제 옆에 앉은 동료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 없이 깊은 바다에 견고한 방패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기반 전장.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소령이던 이강민은 북한의 해상 도발로 인해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생사의 경계에 놓였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무인 보트가 예고 없이 접근해 폭발을 감행하는 것을 불과 2초 늦게 파악하여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 이후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도 아니었죠. 문제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읽어내고 판단할 뇌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전역 후 국가의 미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전격 입사했고 이후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략섬 개발 총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이강민 소령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설계한 이 전략섬은 단지 복잡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감각기관 그 자체였습니다. 즉, 거친 태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눈을 뜨고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제육 감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구조물들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전략 담당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조물은 군함이 아니어서 어떤 해상 군사협약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고 섬이 아니어서 국제환경조약에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전혀 새롭고 완벽하게 합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단 한 번도 우리는 전략적 위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첨단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단단한 의지로 바다 위에서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너무나도 늦게서야 알아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국가는 자신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전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2025년 3월 중국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인민의 방군 정보본부 내 극비회의에서 한 고위급 인물이 불안감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여겼던 전자전 영역에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상은 바로 백령 Q-4형 전략섬이었습니다. 2024년 말 백령도 인근 해역의 수면 위 방파제 시설로 조용히 등록되었던 그 구조물이 실제로는 최첨단 AI 기반의 무인 지휘소였다는 충격적인 정보가 미국의 CIA를 통해 극비리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의 오랜 수건 사업인 태왕 프로젝트가 다시금 전면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왕 프로젝트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군사섬들을 위장 구조로 분산 배치하여 미국 항모 전단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해양 전략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인공섬들이 위성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놀랍게도 위성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섬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력의 승리가 아니다. 존재 자체를 지도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기술이다. 한 분석가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걸 동해와 서해에 이미 15곳이나 배치했다고요? 일본 역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위대 정보본부장 하야토는 극비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전장 전체를 은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일본 열도 주변 해역이 그들의 AI 감시망에 이미 깊숙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곧바로 해안 위장 드론 기지 계획을 긴급 승인하며 한국에 대한 기술적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수준에서 한국에 무려 35년이나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생존 알고리즘을 탑재한 전략섬을 개발하여
스스로 이동하고 스스로 은폐하며 심지어 자율적으로 재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미군 연락 장교로서 한국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되었습니다. 이강민 박사와 직접 대면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열고 거대한 홀로그램 영상을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전역에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총 24개의 전략섬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은 마치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흐르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우리는 적을 단순히 감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강민 박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러 오는 모든 이들을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자 만든 것이죠. 러시아는 한국의 전략섬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최신형 전자교란함을 은밀히 제공하고 동해의 새로운 해양 전자전 시뮬레이션망을 대규모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란망 테스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하고 전례 없는 현상이 포착됩니다. 백령도 인근의 모든 전자신호가 순간적으로 응답 없음 상태에 들어갔다가 놀랍게도 정확히 1.8초 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복원된 것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 기이한 현상을 분석한 후 한국의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해킹을 감지하고 시스템 전체를 자율적으로 재부팅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응형 군사의 단계를 넘어 예측형 전장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제 미래 전장은 인간이 결정하기 전에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워싱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섬은 이제 단순한 군사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CIA는 내부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대 후반 세계 최초로 자국 인공섬 전장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완성한 국가가 되었다. 이 혁신적인 네트워크는 전면전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중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실시간 통신망을 지능적으로 분산시키며 적 해상 침투를 조기에 정밀하게 감지하고 아군 항공기 유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전략섬 하나만으로도 소형 전자전 기지, 해상 감시 기지, 그리고 무인 지휘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섬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섬은 더 이상 국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섬은 강력한 기지였습니다. 섬은 곧 미래의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이강민 박사는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단 한마디 심오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섬이 섬으로만 남아 그저 외로운 점으로 존재한다면 전쟁은 오히려 더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섬이 살아있는 감각을 갖는다면 그 섬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견고하고 강력한 영토가 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빛은 이제 바다를 더는 그저 푸른 바다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략섬은 전 세계 군사 기획자들의 탐지 대상이 아닌 경외심을 담은 모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해양 도발과 중러 연합의 전자전 협력이 갈수록 심화되던 어느 날 백령도 전략섬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면적인 사이버 교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과감하고 주도적인 전략적 노출이었습니다. 전략은 언제나 냉철한 계산 위에 정교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아주 작은 오차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오차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섬 Q-4는 그날따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시스템은 예측되지 않은 5개의 해양 소형 선박을 감지했고 그들의 일정하지 않은 항적과 간헐적인 전파 방출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AI는 불과 0.87초 만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의도된 침투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면적인 사이버 교란이 시작됐습니다. 전파 통신 시스템은 비상경보를 울렸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짜여집니다. 그 중심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의 섬들은 단지 섬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약속이며 침묵 속의 방패입니다. 누구도 몰랐던 이 섬들은 이제 적들이 눈을 감을 때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동맹이 등을 돌릴 때 더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AI와 결합한 신개념 전략섬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지킬 것이며 이 섬을 무너뜨리는 자는 세계 전략 질서를 거스르는 자가 될 것이다. 전쟁 없는 전쟁 시대, 바다 위에 세워진 조용한 선언문. 이름 없는 섬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단지 섬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평화의 마지막 전선이다. 세상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작게 보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이 조용한 섬들이 미래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앤드 구독 멘트.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을 더 멀리 보내는 날개입니다. 구독은 잊힌 이야기들을 다시 불러오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진실과 감동, 여기서 계속 이어갑니다.